안녕하세요. 방장 김자입니다. 오늘 밤도 술술술 두 번째 편 인플루언서를 모셨는데 횟수마다 옆에서 서브해주는 팀장이 한 명씩 바뀌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팀장인데 최순환 팀장인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여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서브 MC를 맡게 된 빌딩가의 선순환을 일으킬 남자 최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선수나서. 그리고 그 요새 좀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약간 핫하세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는 좀 핫하신 분 영끌남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원래 이제 회사를 따로 하고 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 목적은 사실 숙박업 브랜딩이었거든요. 숙박업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를 팠는데 방을 팔기 위해서 시작한 게 이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되게 다들 좋게 봐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영끌남으로 이름을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숙박업 홍보하려고 했는데. 네, 숙박업 홍보 계정이 따로 있었어요, 사실은. 숙박업 홍보 계정을 직원을 시켰어요.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는 어차피 다 광고랑 로직으로 돌아가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더 홍보를 해서 내가 평일 방을 채워야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팔로워가 1000명에서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에서 왜 안 늘지 봤더니 그 1000명 중에 800명도 얘가 샀더라고요. 자기도 좋아요도 사고 그래가지고 마치 1000명을 찍었다라고 해서 봤는데 근데 이제 마케팅을 저는 원래 B2B만 해서 B2C 처음 들어와 봐서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또 옛날부터 같이 놀던 친구들이 팔로워를 보더니 야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냐, 네.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냐, 야 뭐 외국 애들이 좋아하나 보지 했더니 야 이거 아니다, 이거는 샀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그럴 일을 했더라고요. 팔로워를 다 지우고 다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알고리즘이 이미 가짜 계정으로 판별이 나서 네, 더 이상 안 늘어서 그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아예 잘 다니고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요즘 뭐 근로기준법이 워낙. 오셨으니까 하이볼 한 잔. 네네네. 한 잔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이거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대표님. 이거 디올은 아니에요. 디올은 아닌데 이거 알식한데 네네네. 또 쌍둥이라고 하셔서 네네. 두 개 사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공간이 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놀자. 그 뭐랄까 원래는 그냥 술 먹으려고 날씨 좋을 때 여기 다 열어놓고 네네, 저희 봤어요, 회식도 하고 예전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술 먹으려고 만든 데인데 그냥 이렇게 쓰려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회사가 운영이 괜찮아요? 남아요? 이거는 뭐냐면 진실의 방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가 한동안 제가 유튜브에 동기를 잃어갖고 너무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적절한 컨텐츠를 쓰고 있죠. 저 나이가 그래도 저보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깨어 있으시다고 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올해 어떻게 되세요? 저 33살입니다. 네. 알고 있었죠. 그럼 저랑 2살 차이 나시는 거네요. 2살이요? 저 35이니까. 아니죠. 딱 10살 차이나 딱 10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제가 뭐 깨어있다 생각하진 않고 뭐랄까 좀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냥 좀 깨어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막 얘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이제 제조업 쪽에 있으면은 그 사장님들은 딱 그 사장님만의 게 있거든요, 보통. 네. 근데 그런 게 처음에 뵀을 때 없으셔가지고. 저한테 그 인스타그램 보시고 연락. 원래 그 친구들이 좀 이쪽에 막 왔다 갔다 하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토순이님 막 이제 강연에도 여기서 이제 찍고 했었어서 근데 거기서 되게 엄청 무서운 느낌으로 나오셨었거든요. 네, 막 근데 제 생각은 저거 컨셉이다. 안 그러면 여기 안 나온다.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락 드렸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돼서 네. 먼저 연락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대표님 뭐 저희 짠 한번 하고 얘기를 이어가면. 괜찮은데. 괜찮으시죠? 네. 네, 제가 탔습니다.
먹다가 훅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절하세요. 그럼 아까 올해 이제 33살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투자한 거는 몇 살에 시작하신 거예요? 2013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11년 전이네요. 네네. 그리고 14년에 개인 사업자 내면서 그때 이제 개인으로 공장을 샀죠. 네. 부모님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엄마 나 도박하게 돈 좀 줘 하면 안 주는데 엄마 나 사업하게 돈 줘 해도 안 주는데 사업을 해놓고 엄마 나 건물이 필요해라고 하면 보통 주시더라고요. 네. 아 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네네.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 아들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자산보다 진짜 빚이 많아서 뭐 어차피 부채도 자산이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1,000억? 아니. 1,000억 있으면 저 이런 데 안 나오고 저희 숨어서 이런데 그냥 그냥 롤스로이스 타고 네, 앞에 차 받고 그러고 살지. 네. 아니, 그런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첫 번째 투자를 하고 나서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이제 건물로 오고 막 이런 어떤 일반적인 루트가 있는데 공장을 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 투자를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아, 제가 그래서 집을 샀어요. 저는 이제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인천에 집을 어머니가 또 야, 이거 싸다 해서 샀는데 그게 지역주택 조합이었어요. 그게 잔금이 저번 주였어요. 네, 저번 주? 2016년에 했는데 잔금을 저번 주에 입주했어요. 그리고 제가 분양받았을 때 2억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6억인데 미분양이에요. 그리고 저는 추가 분담금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부동산은 집은 답이 없다라는 거를 한번 그때 느꼈었거든요. 네네. 지주택에 들어가면 안 좋은 게 내가 세대주여야 되니까 주택을 더 이상 취득을 못 해요. 1주택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평수만 살 수 있어서 그래서 근데 오히려 건물 투자 시장으로 더 넘어온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집은 못 사니까 건물 쪽으로 넘어가야겠다. 네. 사실 제가 무슨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그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영끌남 좀 세미나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영상 이것저것 좀 보다 보니까 롤렉스를 수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본 거에 한 8개 정도 되는 것 그 같아요. 영상 봤어요. 그 영상에 저 시계도 나왔습니다.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감가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시계는 어떻게 보면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투자하신 거예요? 네네네. 감가가 안 되는 물건들, 강남 빌딩은 떨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건 팔아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태그오이어 이런, 그 태그오이어 욕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시계를 사서 중고로 팔았을 때 가격을 못 받는데 시계는 그래도 가치가 인정이 되면은 중고가 더 비싸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어렸을 때 좀 겉멋에 찌들어 살아가지고 그때 그냥 좀 막 이것저것 사보고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네. 롤렉스는 뭐 로망이죠. 네. 지금 여기도 대표님 차고 계신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시계를 제 돈 주고 사본 적은 없어요. 해마다 1등을 하셔서 받으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롤렉스 자체도 시계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 1등을 해서 시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후배로서 네. 그게 좀 귀감이거든요. 그 주인공 내가 아니라 저기 여기. 근데 1등 해서 롤렉스 준 회사를 배신하고 나오신 거예요? 와, 저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지고.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 그렇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배신이 맞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 전 그냥 배신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잘 되고 있어갖고. 예. 아까 인스타그램은 이제 뭐 숙박업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또 뭐 숙박 뭐 이런 걸 뭐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건물 투자 하다가 건물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이상은 제가 제 돈을 안 들이고 100% 대출 기준으로 수익률이랑 이자가 거의 제로에 맞는 수준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사업소득으로 은행 금리를 렌징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처음에 찾은 게 폐업률이 가장 낮은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숙박업이 맨 끝에 있더라고요. 물려서 탈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적인 측면 투자 소득이랑 사업소득 같이 가져갈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보통은 자기가 잘 못하는 분야면
사실 겁나서 약간 도전을 못 하잖아요. 네. 숙박업을 해보신 적은 없었다. 맞아요. 예. 아 근데 저는 되게 성격이 급해서 그냥 일단 무조건 빨리빨리고 그리고 빨리 해가지고 안 되면은 뭐 다른 거 또 빨리 다시 하면 되지고 근데 안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성격이 급해서. 예, 예, 예. 숙박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뭐 모텔도 있고, 네, 네, 뭐 펜션도 있고, 네.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걸 서울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가 100% 대출을 받았을 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마땅치가 않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대출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안 들이고 하고 싶으니까 경기도권으로 갔는데 경기도권은 모텔만 해야 되는데 내가 재밌자고 하는 건데 좀 더 외곽으로 나가보자 해서 그래서 펜션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맥스가 80% 네, 네. 그리고 진짜로 뭐 공담 섞으면 90%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0%라는 얘기는 사실 잘 안 쓰거든요. 네. 100%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100%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1금융을 써서 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그 어느 2금융으로 가는 건가요? 네, 1금융을 써서 가능한 거는 일단 건물 담보로는 100%는 절대 안 나오고 많이 해도 취등록세까지 해서 90%. 네, 그러면 나머지 10%는 내가 개인적으로 가용을 해와야 되는 건데 다른 물건을 담보로 내가 대출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내 사업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레버리지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쓰는 방법 네네 그렇게 해서 내가 부족한 나머지 20% 에쿼티를 만드는 방법이랑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출 80%도 안 나와요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비싼 거 갖고 와가지고 은행에다가 감정 넣으면은 건물 가격보다 탁감이 낮으면 거기서 80%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건데 사기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1금융에서도 매매가보다 탁감이 높게 나오면 80%를 쉽게 해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게 탁감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그 이제 뭐 다른 걸 만들어도 뭐 신용을 섞고 이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안정권 70%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100%라는 건 그 대출을 좀 많이 쓴다는 건데 맞아요. 이걸 좀 위험하게 볼 수도 있고 사람들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뭐 아마 이 얘기하면 저러다 망할 텐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대본에 나올 만한 어차피 기사에 나오면 진짜 큰일 날 맞아요.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네,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100% 대출을 너가 상환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400만 원을 저금을 할 수 있으면은 은행 금리 4%니까 10억. 10억 이상은 받지 마. 그 10억이 건물 담보 8억에 신용 대출 2억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현금 흐름을 보고 그 네, 네, 네. 수준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라고 네. 조언을 해주신다고요? 네, 안 그러면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지금은 금리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서서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4% 기준인데 만약에 코로나 때 2% 금리였는데 그거 기준으로 또 환산을 하면 안 되죠. 그때는 금리가 오를 거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사람들이 저도 이제 좀 강의를 한 게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사기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주자. 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몇 번 뵀는데 페라리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슈퍼카 네. 그리고 대출 풀로 받아 나 투자 되게 잘해 막 이렇게 되면은 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그 뭐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도 맞아요. 있고 걔또또 뭐 이런 시선이 더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슈퍼카를 타고 그렇게 이제 그 알리면은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탔어요. 저는 뭐 포르쉐, 맥라렌,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냥 재밌어서 차는 좋아해서 타는 거고 뭐 슈퍼카만 있다가 아니라 레고도 있고 여기 이제 RC카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제가 뭐 드론도 있고 그런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거를 영상을 짜집기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던지다 보니까 된 거라서 근데 그 컨셉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저거 좀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 평소에 대화를 하면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오해를 풀었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약간 성공팔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자기 외형을 이렇게 키워서
그래서 제 계정이 정지된 지 거의 이제 4달 정도가 됐어요. 사람들이 신고도 많이 하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거 사기야 하고 신고 버튼 누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알고리즘이 멈춰서 노출이 안 돼요. 네네, 그런 지 이제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보니까 수강생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맞아요. 예, 그리고 후기들 보니까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렇게 하는 게 그 뭔가 이게 마케팅 요소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슈퍼카 보여주고 뭐 내가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걸 보여줘야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근데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게 제 일상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아시카부터 드론까지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이제 그냥 취미로 일상생활을 올리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자기 가치관이 좀 녹아 있었던 거고. 네, 근데 그 일상에 정말 막 저 빗자루질하고 옥상 이거 에폭시 뜯어내고 그런 것도 다 올리니까 진짜 저 다 해요. 저 변기도 제가 놓을 줄 알아요. 손님이 퇴실했는데 변기가 깨져 있으면은 다음 날 그날 3시까지 변기를 갖다 놔야 돼요. 네, 그래야지 네 클레임이 안 걸리니까. 아, 그래서 그렇지. 그 다른 영상에서 막 이렇게 휴지 갖다 놓으시고 막 이런 거에서 저는 설정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 그래요. 그리고 예. 근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입 비용인데 아까우니까. 네.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게 일부분만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그런 막 이제 전 진짜 돈보다 대출이 더 많거든요. 아파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지주택은 아니었고 네, 저도 네, 지금 네. 사업이니까 좀 단계 있는 아, 재건축 네,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표님을 통해서 지금 시야가 많이 깬 게 대출을 받는 걸 너무 불안했었어요, 사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이제 어떤 뭐 시세 차익을 보고 그걸로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거 자체 처음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용기도 필요하고 그 용기가 사실 가늠이 잘 안 돼서 뭐 뚜렷하게 뭘 좀 어느 정도는 그림을 좀 그리시고 이렇게 될 거야가 좀 있었는지 싶은데 근데 저는 일단 이 부동산만 하지는 않고 전 다 해요. 네. 다 한다고 하면 뭐 뭐 이제 비트코인도 하세요? 네, 비트코인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네, 뭐 공모주도 하고 뭐 채권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하고 자산 시장이 진짜 10년에 한 번 기회가 온다라고 막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IMF처럼. 근데 내가 5개를 하면은 10년 동안 난 5번의 기회가 오는 거고 파월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스닥은 한 번 신고가를 찍었으면은 주식은 선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또 대출 쪽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21년도에 다시 리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빨리 샀어요. 이제 엊그제 그냥 물건 집도 안 보고 세입자가 집 안 보여준 데서 알았어 일단 넣을게 하고 넣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이 또 올 거라고 봐서 그러면은 잠이 안 와요. 빨리 해야지 이 시기가 기회인데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격이 급하다는 거는 이 흐름을 내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똑같은 게 저도 풀 레버리지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금이 많지 않으니까 뭔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그 레버리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 제 위험 강도가 대출에 대한 위험 강도 제가 생각하는 풀 레버리지 강도가 중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강도는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중보다 더 높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아까 그 현금 흐름을 보고 야, 그 이상 못 받게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면은 되게 그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시는구나. 계속 운영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일단 매각해서 가맹점으로 하고 있고요. 가맹점 하고 싶다, 숙박업 하고 싶다는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뭐 3-4번 연락이 오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이번에 저희 이제 빌딩원 같이 세미나 진행하고 강의를 하신 분이 건물을 사시겠다고 들고 오셨는데 사서 저한테 그냥 던지더라고요. 너가 해줘라 하고. 아, 네네네. 그 저기 사업을 네네네. 운영을? 네네네. 가맹점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래서 지방에 저랑 같이 일을 보고 있는 대표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서울로 불러서 너가 한번 해봐라. 이제 그 상황입니다. 예. 근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어서 저 이제 대표님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건 숙박업 가능한 물건 주세요 했었거든요. 예. 20대 투자를 했잖아요. 그 20대 때 바라봤던 그 어떤 투자의 어떤 방향성과 30대 방향성이 좀 달라지셨나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무형자산 비중을 유형자산으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30대가 되니까 무형자산이라는 이제 뭐 실물이 없는 자산들은 변동성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근데 그 큰 변동성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도 되게 컸고 예, 오히려 이쪽 시장은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저 인스타 팔로워도 있어서 가끔 이제 스토리 보는데 SK 땡땡땡에 물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SK 종류는 좀 다른데 SK 땡땡땡에 물려 있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왜 이렇게 떨어지지 모르겠어요. 아 대표님 물리셨군요. 몰랐습니다. 아, 이게 많이 물린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 아까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부동산이 되게 마음 편해. 맞아요. 이게 막 눈에 안 보이니까 수치로 보여주니까 막 실시간 수치로 보여주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주식 뭐 부동산 다 해보셨으니까 네. 부동산 장점 하나만 말씀 주시면 안 될까요? 부동산이 레버리지를 잘만 쓰면은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게 펜션 1억에서 대출 10억 받아서 11억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24억 8천에 매각을 한 거예요. 이게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내가 1억을 가지고 비트코인 1,000만 원일 때 사서 비트코인 1억 갔을 때 팔아야지 10억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불가능하죠. 네. 그때까지 지고 있을 수도 없고 사실. 네네네. 아니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5천만 원일 때 사서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10배 레버리지면은 10%만 떨어져도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안전자산인데 우상향을 하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보증이 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만 있으면은 정말 기회에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다 올라고 하잖아요. 막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드머니 만들어서 부동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애들이 그냥 한남더일 사고 에테르노 청담 사는 거죠. 잘 모르니까. 아까 강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강의 그 아까 비용이 얼마나 돼요? 강의 비용이 한 2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이번에 첫 번째 한 거죠. 첫 기수죠. 네, 네, 맞아요. 270만 원 몇 명이 모였어요? 좀 모이긴 했는데. 예, 예. 아, 맞아요. 비밀이에요? 네, 네. 아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한 10분, 20분 모일 줄 알았는데 저 좀 전에 아까 사인 8장 하고 왔어요. 아 진짜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팬심이 어마어마하다던데. 네. 제가 대표님한테 말했잖아요. 한 30분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 촬영도 엊그젠가 연락 주셔서 바로 할게요. 대표님 하자고 하면은 이제 감사하니까 서로. 그랬는데 또 수강생분이 생각보다 많아지긴 했는데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또 요청을 드렸는데 바로 또 하시고 또 야 그러면은 다 붙여줄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1대1로 다 케어해줄게. 그러니까 저는 또 너무 감사하죠. 그분들은 이제 뭐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게 내가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뭐 경쟁 아니냐 했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 케어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예. 다른 얘기인데 중간에 그 강의료 물어본다 몇 명인지 물어봐서 머리로 계산하려고 했지. 네, 이미 계산 끝났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모이긴 했어. 그래갖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제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요청이 진짜 많이 와요. 뭐 그때 못했다, 지금 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법인 설립, 회계 세무 부분을 제가 그냥 경험했던 거를 쭉 나열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심화학습을 이번에는 좀 같이 해서 해보려고 해요. 아까 처음에 좀 비싸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바로 프로그램 얘기해 주시니까 근데 사실 그 300만 원이 내가 봤을 때 싼 건 아니야. 되게 사실 비싼 수강료인데 근데- 엄청 많이 모이시고. 근데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도가 충분한 거니까. 왜냐면 후기를 보면 되게 만족을 많이 하죠. 그래서 환불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네, 원래 뭐 1강 듣고 환불할래요, 2강, 3강, 4강까지 오면 환불이 많은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럼 저는. 강의의 흐름이 약간 내용이 자기 시드 수준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들을 다들 이렇게 느끼고 가시는 겁니까? 그쵸.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근데 그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와서 내가 물건을 보고, 사실 중개법인이라는 게 되게 문턱이 높아요.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데 잘 안 오세요. 왜요? 그러니까 동네 부동산은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저희 굉장히 열려 있고 반팔 입고 좀 이렇게 반바지 입고 계시면은 잘 올 텐데
딱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아니에요. 저희 굉장히 열려 있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상이 보이고 이 사람의 삶이 보이고 뭐 그런 거 같고 그 삶을 보고 다들 만나고 싶어하고 사인도 받고 하는 거죠. 사인 해본 적 있어요? 저요? 혼자 말고 저희 조카한테 조카한테 왜? 고모부라고 사인해준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빌딩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부동산 앞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그래도 감정가 이하의 물건을 사야 된다. 절대로 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뭐 이제 100%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지만 내가 400만 원의 여유가 있으면은 10억 이상은 쳐다보지 말자. 이제 이게 제 주의거든요. 은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저는 은행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얘네가 잘해주지만 내가 돈이 없어졌다거나 사업이 안 좋게 흘러가면은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이거든요. 바로 뺏어가는데 우산을 걷어간다고 하죠.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망설이시잖아요. 예. 대표님이 봤을 때는 그 망설이지 않는 그 포인트가 뭘까요? 어떤 거를 좀 가지면은 좀 이렇게 투자가 좀 빨라질까요? 궁금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어쨌든 신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 망설이다 놓치는 분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분이 그 잡아서 차익을 얻고. 네, 그런 분들이 좀 성향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펜션 처음 해보는데 리스크한데 좀 두렵기도 한데 뭐 그런 거를 이겨내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투자는 하고 싶은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아파트 시장은 시세가 다 찍혀 있으니까 이런 거 사면은 뭐 옆집도 시세가 있으니까 되는데 건물 시장은 내가 뭘 사야 되지? 그럼 뭘 사려면은 어떻게 사야 되지? 개인으로 사야 돼? 법인으로 사야 돼? 대출은 어떻게 받아야 돼? 뭐 이제 뭐 세무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좀 습득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결정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 준비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거를 사야겠다라는 개념만 딱 인지된 상태에서 그 물건이 나타나면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학습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은행도 소개시키고 세무사도 소개시키고 다 하지만은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좋은 것도 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되게 막 뭐 사인 받고 싶어요.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대화가 되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실 오늘 되게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근데 듣다 보면 저희 선수 아니 최순환 팀장이 선순환 팀장이라고 할게요. 선순환 팀장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 쳐다볼 땐 이런 눈빛도 안 쳐다봐요. 되게 그 무표정한 불만 섞인 표정 잘 쳐다보고. 그래갖고 좀 질투 나갖고. 사실 제 지인들도 그렇고 시드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영앤리치로서 요즘 뭔 소리예요? 영앤리치시니까 아니에요. 네. 사실 요즘 젊은 분들이 1억 자산을 좀 모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억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저는 그냥 중개법인 취직해서 좋은 물건 계속 보면서 주변에 어떻게 보면은 다들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곁에 있으면은 나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되게 오거든요. 저라면은 그렇게 이제 제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주변에 너가 배울 사람들을 주변에 놔라. 그러려면은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너의 직업으로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인맥도 없는데 1억 있다라고 하면 저는 공인중개사 취직해라라고 하거든요. 중개법인에 와라. 네네네. 너무 좋은 말씀. 그냥 저는 제가 진짜 20살에 아무것도 없는데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일할 것 같아요. 이건 대본이 아니잖아요. 진짜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그 1억으로 어떤 걸 그다음 어떻게 불려 나가야 되냐 이건데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봤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1억 갖고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렵죠. 그러니까 좀 더 시드를 모아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좀 더 시드를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1억 갖고는 깝추지 말고 좀 더 모아라. 그리고 좀 더 공부하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좀 내 몸값을 불릴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모아서 그리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1억 있는 것보다 내가 400만 원, 500만 원 벌 수 있는 회사를 갖고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런 데에 취직을 해서 내 소득이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런 소득이 생기면은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은행이라든지, 네, 뭐 내 친구라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처음 일한 지 한 3년쯤 됐을 때인가 어떤 분이 맨날 저한테 그 매수 고객분인데 아 나 돈 없어 나 다 신용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너가 나중에 그 신용을 잘 쌓으면 너한테도 기회가 생길 거야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무슨 소리지 이런 생각했어.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맞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있으면 내가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 흐름에 맞춰서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그 얘기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되게 오늘 근데 생각보다 요소에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선뜻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영글남님 뭔가 그 제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서 뭔가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진짜로 제 거 사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 그거 진짜 진심이에요. 예. 17년 동안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실 그 진정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꼭 약속 지킬 테니까 저한테 반대로 이제 뭔가 제가 도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네. 예. 그래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다 같이 잘 돼야죠. 그래야지 해서 나중에 더 좋죠. 네. 그럼 나중에 끝나고 저희 선순환 팀장 사인 좀 해주세요. 아 그럼요. 사진 한 번만. 요새 느낀 게 제 주변에 너무 젊은 사업가분들 그리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면서 진짜 실제로 저희 뭐 PD님이 대본에 써주시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보다 어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저보다 어려도 배울 점은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오늘 해주신 말씀을 좀 잘 듣고 뭔가 앞으로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투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저희 막잔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